어렵게 삼수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돈 1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그만뒀어요. 삼수해서 겨우 들어간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던 이렇게 막 방송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전혀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꿈이면 어떡하지? 지금 제가 너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문득 재밌게 방송하다가 옆을 돌아봤는데 뭐 유재석 선배님 계셔. 막 방송하다 옆을 봤는데 박명수 선배님 계셔. 그래서 이게 가끔 꿈 같아요. 남들은 그냥 이런 말도 해요. 세미야, 넌 지금 숨만 쉬어도 잘 되는 시간이니 쉴 때도 정말 잘 쉬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숨만 쉰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주말이나 막 2, 3일 정도 좀 길게 쉬는 기간이 딱 생기잖아요. 그때 저는 뭐라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정말 불안해요. 우리 세미 씨는 지금의 삶이 네. 또 본인이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소중해서 네. 혹시나 이것이 좀 뭔가 깨지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제가 그 사전에 왜 문장 네. 완성 검사하고 드렸잖아요. 그 결과에서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추려왔는데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지인에게 내 단점을 보일 때.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싸일 때. 그때는 술 마시고 잔다. 아니면 운다.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그랬더니 나락. 점점점. 맞아요. 그렇게 쓰셨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극외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외향적인 사람, 그중에서 극외향이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고 에너지 소모가 많았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밖에서 네. 찾아오고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 많이 회복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 세미 씨 문장 완성 검사 세미 씨 하신 거 보면 지금 사람을 찾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술을 드시고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앞뒤가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 뭐 서준맘이랑 박세미로 알린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공채 타이틀도 없으니까 무명도 아닌 정말 무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너무 소중한데 여기서 조그만 실수나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뭐 그런 말이나 이런 걸 실수해서 뭐 혹여나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금 쭉 잡혀있는 몇 개월짜리 일이 다 날아가는 그렇죠, 거. 그렇죠.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주말에 노는데 친구한테 짜증을 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놀기는 노는데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쟤 잘 되니까 변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맘 편히 만나지 말자라고 하고 이제 자체 내향인으로 지금 그 쉬는 날은 살고 있거든요.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얼마 전에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처음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어서 제가 좀 당황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원래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런 성격이 진짜 아닌데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막 외로움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위치가 또 높은 것도 아니에요. 연예인 친구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같은 위치나 이 사람들한테 또 털어놓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더 혼자 이거를 끙끙끙끙 난 떨어지면 안 돼. 아니 근데 또 해결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을 되게 좀 옥죄인다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없던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연기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때 편안하게 못 쉬고 네. 쉰다는 건 결국 내가 일이 없는 거야? 그럼 일이 없는 상태는 혹시 일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계속 일이 있을 때가 피곤은 하지만 마음은 어쨌든 편해요. 그 순간은 편안한 거죠. 오늘도 그 얘기 했거든요. 네. 7월 초 딱 들어갔는데 스케줄표를 봤는데 저번 달에는 뭐 6월에는 초에도 꽉 차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7월 초에는 좀 한가하겠네. 스케줄이 많이 없네요. 이렇게 하고 오늘 다시 열어봤는데 다행히 그 7월 뒤에가 또 꽉 차 있더라고요. 그게 스케줄 많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다행이다. 이번 달도 나 사람들이 찾는구나. 이렇게. 아니 근데 네. 걱정되는 게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네. 좋은데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건 열심히 하는 거와 조금 다른 네.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네. 일 중독이에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약간 그걸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부터라도 세미 씨가 잘 그 본인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스케줄, 본인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져요. 네. 저는 근데 세미 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는 좀 느낌이 좀 되게 남달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후배기도 하고 한 희극인이기도 하지만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21살부터 개그를 시작을 해서 22살에 그 공채가 됐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간이 무명이었죠. 너무 긴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너무 좋은 기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능을 하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 너무 감사하게 한 8년이 됐더라고요. 와. 그리고 나서 제가 8년 동안 목이 아파서 수술했던 거 빼고는 길게 쉬었던 적이 5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도 지금도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서 저는 쉬는 날이면은 자기 전에 개그맨 너튜브를 한 15개 정도를 구독을 하면서 계속 봐요. 네. 내가 놓치고 있는 트렌드가 뭐가 있는지. 그냥 넘어지고 놓아버리면 끝인 직업인데 어떡해. 맞아. 와, 그럼 이건 안고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세미 씨 나한테 꼭 연락해. 맞아. 너무 또 눈물 날 것 같아. 그니까요. 너무 되게 역시 세기야 진짜. 외향인들이 좀 눈물이 많네. 예. 근데 두 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대중이 너무 감사하지만 대중 중에는 모르는 대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모르는 대중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어떻게 느낄지는 아무도 그걸 장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감에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완전 무명일 때 내지는 무명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올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원해줘, 격려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도 막 와 재밌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더 많이 알려질수록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훨씬 더 혹독해지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걸로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지죠.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무시 아닌 무시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뭐 제일 못 살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뭐 지하방이나 이런 데 전전했고 집에서 막 부채 막 그 부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봉투 붙이는 거. 그거 집에서 맨날 부채 같이 막 꽂고 있었거든요. 부업으로. 그래서 맨날 나가면은 여기에 막 동그랗게 부채 막 그게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런 쪼가리들이. 근데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렵게 삼수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돈 1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그만뒀어요. 삼수에서 겨우 들어간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냉정하게. 어느 순간 그 집을 나와야지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살기 위해 도망 나왔거든요. 아, 우리 세미 씨는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결정을 했을 때는 뭔가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텐데. 제가 딱 봤을 때 가족 중에서 제일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잘 될 수 있는 확률, 그래도 제일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무조건 나가서 성공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등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랬군요. 연락을 실제로 잘 못했고 안 하게 됐고 집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잘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무너질까 봐 마음 단단해져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피했었어요.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 한 4-5명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때 몇 살이었어? 그때가 23살? 아는 동생네, 아는 언니네, 아는 친구네 얹혀 살고 하면서 계속 잘 되기 위해 엄청난 진짜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학원도 3개월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못 다녀. 그러니까 다시 또 아르바이트를 해. 학원을 다녀. 또 돈이 없어. 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쭉 배우고 있을 때 저는 3개월 했다가 아르바이트 하고 3개월 했다 아르바이트. 그래서 개그는 또 팀을 꾸려서 해야 되잖아요. 예. 갔다 오면은 다 팀이 돼 있는 거야. 그 나중에는 막 으쌰 샤샤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나중에는 진짜 너무 급한 대로 짜니까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걸 매번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것 같아요. 다음 학기 때 보자 이렇게 인사했었지만 이게 반복인 거죠. 돈이 없어서 그만두고.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진짜 속마음은 또야? 나 또 못하는 거야? 나만 또 안 되겠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KBS 송필근 남궁경호라고 있어요. 근데 누나 우리 이번에 시험 같이 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일을 하느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공채 시험장에서 공채를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공채 시험을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안 보게 됐는데 근데 그 해에 그 친구 둘이 붙은 거예요. 제가 일하다 말고 그걸 보고 쭈그려서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엉엉 우는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매년 이렇게 돈이라는 이유로 가난이라는 이유로 매번 좌절. 이게 저는 10년 넘게 반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깨고 갈 수 없는 뭔가 내가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언제나 벽에 딱 가로막히는 그 경제적 장벽. 이것 때문에 세미 씨가 이렇게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꿈을 계속 이뤄갈 것인가와 가족에 대한 도리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 사이에서 언제나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네, 맞아요. 부담이 됐던 게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밀어줬지만 제 꿈을 1년 갈수록 시험 계속 저는 떨어졌다는 이야기밖에 대학교까지 하면 제가 30-40번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매년 떨어졌다고 말하지 나이는 이제 20대 후반 30이 됐지. 그러니까 조금씩 원래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가족들이 세미야 너 이제 그만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조금씩 매년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저희 어머니만 끝까지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나한테 끝까지 하라고 했어? 하니까 난 널 믿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난 너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미 씨한테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요즘 굉장히 행복하죠. 많은 사랑을 받고 작은 성공에 이제 문을 열었다고 보는데 이 작은 성공 중에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성공의 부분과 운 내진 타이밍이 잘 맞아서 얻어진 거 비유를 한다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운이라는 건 전 70~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뒷받침하는 게 제 실력이고. 지금 현재 나의 이 상태, 좋은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타이밍이 좋고 운이 좋아서 얻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부캐 같은 경우에도 진짜 박세미의 본연의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서준마민 캐릭터가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박세미가 아니기 때문에 끝이 나는 날이 올 건데 그때 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어떡하지? 서준만과 함께 박세미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저는. 내 위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좀 쉬는 날도 쉬는 대로 불안했고 일하는 날은 또 일하는 대로 또 막 불안하고 계속 예. 나래 씨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고 예. 저는 실제로 제 실력보다 저는 운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넌 진짜 별거 아닌 놈이 지금 시대 잘 태어나서 방송하는 거야. 또 시대 잘못 만나면 너 끝나는 거야. 시청자분들이 결코 내가 잘해서 봐주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를 좀먹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아유, 뭐가 이렇게 불안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아 왜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기술이 딱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발탁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형돈 씨는 지금 방송하는 거 보면 그 말하는 기술 아닙니까? 딱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저에 대한 조금 믿음이 좀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운이 좋아서 서준맘이 뜬 게 아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는 열차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기회라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그 티켓을 뭘로 하느냐?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꾸준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기회라는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